일단 남사당은 사물놀이 연주자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남사당은 전국 각지를 떠돌며 사람들 앞에서 풍물을 연주하고 갖가지 기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던 남사당은 1964년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됩니다. 마지막 남사당패였던 남영우 행중엔 전설적인 풍물악기 연주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영우, 최은창을 비롯해서 장구의 명인 양도일, 꽹가리 명인 최성구, 그는 김용배의 양아버지이기도 합니다. 7살 때부터 남사당에 몸을 담은 김용배는 전통적인 방법대로 몸으로 쇠가락을 전수받았습니다. 남사당패에서 벚구잡이로 이름을 날리던 김문학은 김덕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김덕수는 5살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남사당패에 몸을 담고 이때부터 남사당의 명인들로부터 장구의 기예를 전수받았습니다. 덕수가 하도 울어서 이 눈물 잡고가 다 있었어요. 왜 이렇게 울었어요? 어떻게 우는지. 그 엄마 떨어져가지고 아빠하고 나와 있은 게 울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운 학집에 그리 늘어가지고 지금 지가 출세했잖아요. 김덕수와 김용배, 이들은 하늘이 내린 천동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자란 타고난 제비들이었습니다. 60년대 말 김덕수를 비롯한 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공연에서 이미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프로였습니다. 뭐 김덕수 선생은 그 조그만 몸에 장고를 메고 상모를 돌리면서 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 무대에서 이 연주를 할 때는 사람들이 앉아있질 못했어요. 하도 긴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건 뭐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최종실 선생은 삼천포세반대 그 농악에서 자반 뒤지기 이 소고를 들고 이 쓰러져 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고 닦은 기예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20대 청년이 되던 70년대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던 남사당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우리의 풍물은 버려야 할 구습으로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풍물판을 버리는 것조차도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이나 길에서 하면 경찰서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 뭐 도로교통법 위반. 법무상으로는 그렇죠. 집시법 위반들이 나중에는 붙죠.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한때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반, 70년대 말 정도 되면요. 전국 마을 단위로, 동네 단위로 있었던 이런 전통의 악기, 전통 놀이가 거의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집니다. 어디서도 소리가 안 나고. 잡혀간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요, 종로경찰서 유치장 간 적이 있어요. 시대는 변하는데 이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그들에게 사물놀이는 유일하고도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함께 성장해온 풍물가락을 사물놀이로 승화시켜 나갔습니다. 다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난 거기 때문에 한 25년 경력의 소유자들이 4명이 만나니까 100년의 어떤 예술의 어떤 그 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도출됐었던 것이 분명했고요. 그렇지만 사물놀이의 출발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풍물에 뿌리를 둔 가락이 있었음에도 전통음악계에선 사물놀이를 같은 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건 너 내지 뭉치서 활동만 해라. 난 딴 거는 바라지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 가락은 지금보다 훨씬 좀 못했던 것 같네요. 아니 예쁘 뿌리지 말고 신법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거는 잘한다고 신법을 내지만 우리들 듣기로는 그게 아니거든. 사물놀이의 등장을 바라보는 사회 시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대 유신체제에 저항하며 대학가에선 뿌리 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되살리자며 대학가엔 탈춤과 풍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사물놀이는 대학가에서 풍물의 전통을 훼손하는 잘못된 것으로 인식됐고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풍물이 원래 오리지널한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풍물하는 사람들은 사물놀이를 혹은 변절자들 아니면 이단자들 그다음에 우리의 순수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무대와 상업화한 사람들 이른바 좀 반동적으로 보죠. 시국은 점점 더 사물놀이 악기를 마음 놓고 두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과 노동조합마다 풍물패가 생겨나면서 꽹가리, 징, 장구, 북은 마치 시비를 선동하는 도구로 비춰졌고 전통 악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 검색에 적발되면 A급 시국 사범으로 분류돼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물놀이는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으로 김덕수가 택했던 길은 사물악기를 실내 무대로 들여와 변신을 꾀하고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뀌어진 사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창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농사 짓는 시절은 끝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 바뀌어진 사회생활 속에 꽹가리 징장고북을 쓸 수 있게 해줄 거냐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동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김덕수를 비롯한 사물놀이 식구들은 답답한 시절이 계속되는 동안 오히려 자신들의 음악적 기량을 갈고 닦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때 사물놀이 4명의 기량은 이미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쇠잡이 김용배의 꽹가리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꽹가리는 막뒤 맑은 소리를 내는 어떤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맑은, 그 사람의 마치 그냥 마음이나 영혼같이 아주 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꽹가리 소리가 저 정도면은 정말 그건 뭐 어디다 내놔도. 장구잡이 김덕수. 그는 타고난 재능을 바탕